앞서 보신 것처럼 고령 운전자 문제는 단순히 면허 반납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고 예방은 물론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문제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김세나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고령 운전자 수 증가,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죠. 예. 자 현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고령 운전자가 얼마나 되고 또 사고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거 통계가 혹시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사고 쪽으로 통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고령 운전자 사고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주기적 특성이 좀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5년 주기로 한 1,000건씩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더라고요. 네. 2015년에 1,700여 건에서 2020년에 2,490여 건으로 800건 정도 증가했고요. 네. 그리고 또 5년 뒤에 1,100여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특히 가장 최근 통계인 23년부터 24년까지 증가율을 보면 우리 지역 심상치 않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최근 1년간 증가율이 무려 14.9%였는데 이것은 전국과 비교해 보면 6.9%가 전국 증가율이었거든요. 네. 거의 2배 정도 높다. 2배 이상 높은 거네요. 네, 예.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고령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빠르게 증가 추세인데 네. 2010년에 5.6%에 불과했거든요.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그 사고 건수 비율이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것이 2020년에는 14.8%까지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에는 무려 21.5%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면 예. 전체 교통사고 10건 가운데 2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내는 사고다. 그렇죠. 네. 네. 지금 21%니까 그렇죠. 네. 5건 중 1건은 네. 고령운전자가 유발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앞다퉈서 이렇게 고령 운전자들 면허 반납을 위한 각종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 낮단 말이죠. 예.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농촌 지역에 가면 대중교통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네. 대중교통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운전면허 반납제도 같은 제도가 실효성을 보려면 이 고령운전자들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것은 비단 농촌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만 비교해봐도 네. 저는 30년 이상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지역으로 내려왔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너무나 불편해요. 광역시조차도. 정체성이 있는 교통수단은 지하철 하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밖에 버스 같은 경우도 배차 간격이 넓고 하다 보니까 농촌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면허 반납 제도 같은 제도들이 실효를 보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면허 반납 비율이 겨우 3%도 안 되는 비율에 머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환경입니다. 앞서 네. 저희 김예은 기자가 지적을 했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 면허 반납률이 2.6%, 그런데 충남은 1.7%로 훨씬 더 낮단 말이죠. 네. 그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열악한 교통 환경 그렇죠. 때문인데 이건 네. 전국적으로 공통 현상입니까? 아무래도 농촌으로 가면 갈수록 네. 면허 반납률은 떨어질 수밖에 더 없다고 교통이 보시면 열악할수록. 됩니다. 예. 네. 자, 이런 현상에서 대응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 제도, 그리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계도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한계도 있죠.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할 수 있게는 하지만 네. 몇 가지 조건들을 걸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야간에 운전하면 안 되고 네. 고속도로 운전하면 안 되고 네. 이런 조건 하에 조건부 면허를 발급을 하는 건데 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농촌 같은 경우는 교통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기 네. 때문에 면허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운전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네. 정말 시급한 상황에 당장 병원에 가야 하고 그렇죠. 당장 급한 상황에 그렇죠. 이동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것도 역시 교통 인프라의 격차 때문에 노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오조작 방지 장치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많이 드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예. 연구 개발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입 과정 안에서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꼽고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 당장에 도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네. 거죠. 예.
사실 그런데 이제 면허 반납을 거부하는 노인들을 보면 뭘 불편해서 거부를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으시겠습니다만 이걸 약간 자존감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심리적인 대응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자존감이요. 저는 네. 사실은 고령운전자 의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 사실은 자존감의 문제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내 당장의 이동권의 문제가 네. 있습니다. 그게 더 심각하다. 당장 병원에 가야 되고요. 네, 네. 당장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밭에 가야 되고 네. 논에 가야 되고 이런 환경이 구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 당장. 근데 본인 스스로들도 선생님들도 이제 내가 운전이 어렵다라는 건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고 굉장히 계시는군요. 많으세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인지검사 해보면은 많이 떨어지세요.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안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은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네. 이런 오조작 방지 장치 같은 차라리 그런 첨단 운전 지원 장치들이 네. 하루빨리 연구 개발되고 도입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뭐 지금 얘기해 예. 주셨는데 뭐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린다면 네네. 이게 노인 이동권을 좀 보장하면서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묘수라 그럴까요? 좀 근본적인 대책 있다면 예, 교수님. 근본적인 대책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없죠. 예, 예. 일단은 고령 운전자들은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의무 네. 교육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의식을 개선하면 교통사고 줄일 수 있어요. 네. 의식 개선을 통해 행동 개선이 되니까. 네. 그러나 고령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신체 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체 네. 능력도 인지 반응 속도들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문제이기 네. 때문에 사실 교육이 물론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한계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첨단 안전 운전을 지원하는 장치들이 하루빨리 좀 개발이 돼야 할 네. 것이고요. 그밖에 좀 단기적으로는 요즘에 농촌에서 뭐 마중버스, 마중 네. 택시라고 해서 수요 맞춤형으로 네. 어르신들의 콜을 받고 네.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어르신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그런 네.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 그런 교통 복지들이 네.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확충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